KBS 창원방송총국이 22대 총선 여론조사를 통해 경남 유권자들의 민심을 살펴봤습니다. 양산 을과 김해 갑 을 선거구 여론조사 결과 취재했습니다.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전기 난방기를 설치했던 농가들이 진퇴양난에 놓였습니다. 돈을 들여 시설에 투자했는데 전기료까지 오르며 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내일 의대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일괄 사직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선박이 침몰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어민들이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무리한 조업을 이어가며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KBS 창원방송총국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통해 경남 유권자들의 민심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영남권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이른바 낙동강 벨트 양산 을과 김해 갑, 김해 을 선거구의 여론조사 결과를 손원혁, 조미령, 송현준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부울경 광역생활권의 중심인 양산을 선거구가 나뉜 이후 두 차례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이 2%포인트한 표차로 이긴 격전지인데다 지난 대선에선 국민의힘이 약 10%포인트 앞선 곳입니다. 이곳에서 경남 출신 정치 거물인 더불어민주당 현역 김두관 의원과 국민의힘 3선 김태호 의원이 맞붙습니다. 두 후보는 지난 2006년 경남지사 선거 이후 18년 만에 맞대결입니다. 가상 대결에서는 민주당 김두관 후보 41%,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 34%로 오차 범위 안으로 나왔습니다. 4명 가운데 1명인 24%는 부동층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적극 투표층에서는 오차 범위 밖 11%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후보자 선택 이유를 물었습니다. 응답자들은 김두관 후보를 선택한 이유로 윤석열 정부 견제를 46%로 가장 많이 꼽았고 김태호 후보 선택 이유로는 윤석열 정부 지원 35%, 공약과 정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평가는 긍정평가 40%, 부정평가 54%로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는 부동층이 33%로 가장 높은 가운데 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 15%,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25%, 조국혁신당 22%로 김두관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의 교차 투표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김해 갑 선거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김해 봉화마을이 있는 곳입니다. 민주당의 상징성이 강한 곳. 김해 갑 유권자들은 최근 3차례 총선에서 민주당 계열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이긴 국민의힘이 12년 만에 탈환을 노립니다. 김해 갑은 민주당 현역 민홍철 후보와 국민의힘 박성호 후보, 고교 동문사이 2파전 양상입니다. 가상 대결에서는 민주당 민홍철 후보 35%, 국민의힘 박성호 후보 36%로 오차 범위 안에서 박빙입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거나 투표할 후보가 없다 등 부동층은 26%로 나타났습니다. 민홍철 후보를 선택한 이유로는 윤석열 정부 견제에 적합한 후보 52%, 공약과 정책 18% 등이었고 박성호 후보를 선택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 지원에 적합한 후보 38%, 공약과 정책 23% 등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평가 42%, 부정평가 52%로 부정평가가 우세했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연합 14%, 국민의미래 31%,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17%였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와 투표할 정당이 없다 등 응답은 32%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장유 신도시와 내동처럼 아파트 밀집 지역이 많은 김해시 을 선거구입니다. 김해시 을 선거구의 40대 이하 유권자 비율은 64.2%로 경남 평균 49.2%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수 색채가 덜한 지역인데요.
삼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후보와 전략공천으로 지역구를 옮긴 조혜진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가상 대결에서는 민주당 김정호 후보 37%, 국민의힘 조혜진 후보 32%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입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와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른다는 응답은 29%로 나타났습니다. 김정호 후보를 선택한 이유로는 윤석열 정부 견제에 적합 53%, 소속 정당 17%, 공약과 정책 13% 순이었습니다. 조혜진 후보를 선택한 이유로는 윤석열 정부 지원에 적합 37%, 소속 정당 24%, 공약과 정책 19%로 나타났습니다. 지지 후보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후보들을 잘 몰라서 41%, 누가 되든 차이가 없어서 32%, 정치에 관심 없어서 13%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부정평가가 59%로 긍정평가 35%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연합 15%, 국민의미래 23%, 조국혁신당 19%,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와 투표할 정당이나 단체가 없다 등이 37%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창원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양산 을과 김해 갑, 김해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각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4일 동안 전화 면접 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최근 경상남도 의회 앞에서 총선 승리 결의대회를 연 국민의힘 진상락 도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당원 집회 금지 기간인 지난 14일 도의회 앞에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43명이 당원 집회를 열고 진 의원이 총선의 압도적인 승리를 결의한다는 발언을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밀양의령 함안 창녕 선거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됐다가 취소된 박일호 예비후보가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 후보는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취소 결정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 결정을 받았다며 불출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내일 의대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25일 일괄 사직을 예고했고 의사단체도 강하게 반발하는 등 진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2,000명 늘어나는 의대 정원을 각 대학에 배분하기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일 배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의대 40곳 가운데 수도권에는 20%인 400명, 비수도권에는 80%인 1,600명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학들이 배정받은 정원에 따라 입시 요강을 늦어도 5월 중 공고하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확정됩니다. 정부의 생각이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확고한 것을 뒤집으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근거, 과학적 근거를 제시를 하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오는 25일부터 일괄 사직하기로 결의하는 등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만일 의대별 정원이 확정 발표될 경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유효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하루 사이 3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전체 의대 재학생의 41.8%인 누적 7,850건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등 1,300여 명에게 소속 수련병원에 즉시 복귀하라는 업무 개시 명령을 공시 송달하고 의료 현장 복귀를 재차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 농가의 생산비 가운데 인건비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난방비인데요.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 전기 난방기를 설치했던 시설 농가들이 진퇴양난에 놓였습니다. 이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600제곱미터 비닐하우스에 전기온풍기 30대가 24시간 따뜻한 바람을 내뿜습니다. 봄철에도 아침 저녁으로 20도 이상 맞춰야 하기 때문 평년 같으면 전기요금이 한 달에 350만 원가량 들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올라 최근에는 5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올해같이 자꾸 날씨가 이렇다 보니까 작물도 안 좋고 이래 해서 기름도 같이 떼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죠. 다른 시설 농가도 마찬가지. 5년 전 유가 급등 때 16억 원을 투자해 기름 보일러를 지열과 전기 난방기로 모두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생산비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전기요금이 40에서 50%가량 올라 고스란히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지금 계산했을 때 한 15%에서 20%가 지금 인상된 상황이거든요. 사용량을 동일하게 했을 때 소모되는 비용이요. 그래서 솔직히 경영에는 타격이 크죠. 지난 10년 새 전기 난방을 사용하는 시설 농가는 3배 늘어 전체 3분의 1가량으로 추산됩니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전력이 농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시작한 건 지난 2022년 2분기. 지난해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농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나마 지난해 1, 2분기 인상분은 3년에 걸쳐 나눠 올리기로 하면서 한숨 돌린 상황. 저희도 이제 인상 폭이 너무 급격하니까 3년간 분할 인상을 이렇게 인상폭을 최소화했거든요. 하지만 유예분이 모두 반영되는 2025년 농업용 전기요금은 2021년보다 86%포인트나 인상됩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손실 보전 지원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국 기획재정부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이단입니다. 경상남도가 다음 달 5일까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조사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본 농업인은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동안 겨울철 일조량 부족에 따른 경남의 농작물 피해 면적은 1,270헥타르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바다에서 조업을 하다 선박이 침몰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 탓에 일부 어민들이 무리하게 조업을 하다가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아르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일 경남 통영 욕지도 바다에서 20톤급 제주 선적 어선이 조업 중 침몰해 선원 4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닷새 뒤 정어리를 잡으러 출항한 139톤급 부산 선적 쌍끌이 어선도 욕지도 앞바다에서 침몰해 4명이 사망했습니다. 두 사고 모두 무리한 조업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물고기가 연안으로 이동하는 봄철 산란기, 먼바다에서 물고기 잡기가 힘들어 금지구역까지 나가 조업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고기를 이제 더 잡으려고 경계선을 침몰하는 그걸로 가면 고기 욕심이 많거든. 자치단체가 매달 실시하는 안전점검이나 해경 단속에도 무리한 조업이 계속되는 겁니다. 강풍 풍랑주의보가 내려지거나 태풍이 왔을 때는 조업을 금지한다는 기본적인 규정마저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단속선이 뜨기 어려운 악조건에도 조업을 나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단속선은 안 뜨지. 또 날씨가 나쁠 때는 또 고기를 한 마리 잡으면 억가가 또 상승하니까. 전문가들은 안전교육뿐 아니라 장기적인 자원 관리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수산자원 확보라든가 적정한 어선 수를 유지한다든가 이런 또 기후 환경에 적응을 해서 정책적으로 이런 수산자원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지난해 어선 사고는 모두 2,000여 건. 전체 해양 사고의 70%를 차지하는 만큼 어민 안전과 수산 자원을 보존할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지난 14일 통영 욕지도 해상에서 침몰한 어선에서 실종자 1명이 발견됐습니다. 통영해경은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잠수사가 수심 60m 아래 가라앉아 있던 선체 기관실에서 실종자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사고 선박 선원 11명 가운데 외국인 선원 7명은 구조됐고 한국인 선원 4명은 숨졌습니다. 한편 해경은 지난 9일 통영 욕지도 남쪽 68km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 실종자 5명에 대해서도 11일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극심합니다.
산림청은 올해 초 피해가 집중된 지역을 선정해 특별 방제 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지정 2달이 지나도록 방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최보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나무 숲 곳곳이 단풍이 든 것처럼 놀았습니다. 재선충병으로 소나무가 고사한 겁니다. 특별한 지금 조치가 없다면 숲의 소멸까지 내년 정도 되면 일시에 숲이 소멸할 정도의 피해율을 보고 있습니다. 사태가 악화하자 산림청은 올해 초 재선충병 피해가 집중된 지역을 특별 방제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6개 시군의 4만 400여 헥타르, 축구장 5만 8천 개 크기로 대구 경북의 80%가량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방제구역 지정 2달이 지나도록 집중 방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 방제구역에 대한 방제 기준이나 방법 등 세부 지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특별이잖아요, 특별. 무슨 특별한 지침을 주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든 해야 되는 건데 특별 방제구역을 지정해놓고 지자체가 알아서 하면은. 대규모 방제 시 필수적인 예산 지원 방안도 빠져 있습니다. 힘들거든요. 자체가 확보하기가. 해가 내려와야 그게 이제 퍼센트만큼이라도 이제 확보할 수 있거든요. 산림청은 이제서야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큰 틀에서 이렇게 지정해주면 지자체에서 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좀 해주기를 바랬는데 특별 방제구역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방제해야 될지 실은 기준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확산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 싸움으로도 불리는 재선충병 방제. 허울뿐인 특별 방제구역 지정에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복입니다. 출산율의 선행 지표라 할 수 있는 혼인 건수가 지난해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반등으로 지난해 하반기 들어 혼인 건수는 다시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국내 혼인 건수는 모두 19만 4천 건입니다. 전년보다 2천 건, 1% 증가했습니다. 혼인 건수가 증가세를 보인 건 2011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미뤄졌던 예비 부부들의 결혼식이 지난해 초에 몰리면서 연간 혼인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3월까지 2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던 혼인 건수는 이후에 증가폭을 점차 줄이다 하반기부터는 다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혼인 건수가 11% 넘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뤄졌던 혼인들의 증가 영향이 좀 있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그게 계속해서 감소가 될지 증가가 될지에 대한 부분은 올해 혼인 건수가 어떻게 될 건지에 따라서. 첫 결혼을 하는 나이도 더 많아졌습니다. 남자의 경우 초혼 연령이 34세로 전년보다 0.3세 더 높아졌고 여자는 31.5세로 0.2세 더 많아졌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남성은 1.8세, 여성은 1.9세 더 많아진 겁니다. 이혼 건수는 지난해 9만 2천 건으로 0.9% 감소했습니다. 이혼 건수는 2020년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혼인 건수 자체가 준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지난해 3천 건, 18% 넘게 증가했는데 3년 연속 증가세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2028년부터 우리나라에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거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한 것인데요.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2032년까지 89만 명이 넘는 일손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황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 경제활동 인구가 2028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는 2027년 2,948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줄어들 전망입니다. 2032년까지 5년 동안 24만 명 넘게 줄어드는데 특히 15세부터 64세까지 연령층에서 104만여 명이 줄고 65세 이상은 79만 명 넘게 늘어납니다. 일할 수 있는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층의 비중은 커지는 건데 이런 구조적 문제로 실제 인력난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취업자 수 전망도 2027년 2,878만여 명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듭니다. 산업별로는 고령화, 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보건복지 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늘고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으로 도소매업, 제조업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고용정보원은 2032년까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선 89만 명이 넘는 일손이 더 필요할 거로 내다봤습니다. 이를 위해 일하지 않는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잠재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년 취업 기회를 지원하고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더라도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 고용 환경을 만드는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고등학교 기숙사 학생들에게 아침 운동을 강요하는 것은 자기 결정권 침해라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강제적인 아침 운동이 규율과 복종의 내면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학교 측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숙사생들에게 아침 운동을 강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4일 경북 지역의 한 고등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해 학교 측에 기숙사생에 대한 아침 운동 강제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는 전교생이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곳으로 날마다 전교생에게 약 20분 동안 기숙사 뒤편 산길을 걷는 운동을 시키고 불참하면 벌점을 부과해왔습니다. 학교 측은 아침 운동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길러주고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며 코로나19 시기 때보다 간소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의 전통 내지 관습이 간섭을 받고 운영이 제한될 경우 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이 같은 아침 운동 강요가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봤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규율과 복종의 내면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같은 시간에 일어나 생활하는 기숙사 단체 생활만으로도 학생들의 생활 습관을 바르게 함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강제적인 운동은 실질적인 운동 효과를 얻기 어려울 뿐 아니라 또 하나의 학교 생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련된 기숙사 운영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2020년 한국에서 자연 번식으로 태어나 다음 달 중국 반환을 앞둔 판다 푸바오의 국내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데요. 판다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최근 중국 현지에서 판다를 향해 삽을 휘두른 사육사가 해고됐다는 소식입니다. 판다를 국보로 여기는 중국에서는 사육 과정에서의 학대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 시안의 판다 연구센터. 방사장 출입문을 두드리는 판다를 향해 사육사가 긴 철제삽을 휘두릅니다. 잠시 물러섰던 판다가 사육사 쪽으로 다가가자 두세 차례 삽을 더 휘둘러 내쫓아버립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판다를 구타했다는 학대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해당 연구센터 측은 공식 사과 성명을 내고 관리감독 부실을 인정하고 해당 사육사를 해고했습니다. 다만 판다를 검사한 결과 외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를 상징하는 판다는 중국에서 국보급 동물로 통합니다. 它本来就很可爱，头爬树。 중국에서 사육 중인 판다는 약 700마리. 개체수가 늘면서 사육 과정에서 학대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푸바오 엄마 아이바오도 2014년 중국에서 사육사에게 구타를 당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는데 당시 아이바오를 돌보던 센터 측은 학대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장쑤성에서 사육사가 대나무로 판다를 툭툭 때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동물원 측은 해당 사육사의 업무를 정지시켰는데 처벌이 과하다는 의견 역시 상당수 접수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다 사육 과정에서의 잡음과 논란은 중국인들의 각별한 판다 사랑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랑을 받아온 푸바오도 다음 달 중국 쓰촨성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남한 전역이 타격 가능한 초대형 방사포 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함께 진행한 초대형 방사포에 의한 공중 폭발 모의 시험에 대해
통일부는 전술 핵 사용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유호윤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서부 지역 포병부대에서 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600mm 초대형 방사포의 위력과 실전 능력을 확증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포탄 6발이 일제히 발사돼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에 무인도로 보이는 목표물을 명중하는 사진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역중한 초대형 방사탄들이 원수 경멸의 기계 드높이 선멸의 화염을 토하며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날아갔습니다. 초대형 방사포는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데 북한은 전술 핵탄두 장착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격훈련 지도에 나선 김 위원장은 상시 적의 수도와 군사력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는 완비된 태세를 강조하며 군사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탄의 목표 고도에서 공중폭발 모의 시험도 함께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탄 공중폭발 모의 시험은 북한이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각심을 갖고 관계기관 그리고 관계국들과 함께 북한 도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항공청 임시청사가 들어설 사천시 산안면 아론 비행선박 사옥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임시청사는 다음 달 초 공사를 시작해 우주항공청 개청일인 다음 달 27일 전에 사무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와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한 생활기반 조성과 직원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사천 제3훈련 비행단을 이륙해 남해상공에서 공중급유 비행에 처음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로써 KF-21이 원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1회 공중급유로 작전 변경이 50%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27일부터 보름여 동안 산청군 차왕면 황매산 일대에서 40회 산청 황매산 철쭉제가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산청 철쭉에 물들다라는 주제로 철쭉 풍년 제례로 시작합니다. 축제 기간 동안 차량은 일방통행으로 진행합니다. 거창군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왕진버스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농촌 왕진버스는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을 찾아다니며 양 한방 치료와 치과 검진, 예방교육 등을 합니다. 거창군은 연말까지 800여 명의 주민에게 왕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백년에도 끄떡없는 집을 짓듯 정확하고 정교하게 기계를 설계하고 만든 지 40년. 종합 예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기 각자 맡은 전공을 아주 장인 정신으로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질 때 제대로 된 제품이 됩니다. 공작기계가 없으면 산업이 멈춘다는 생각으로 기계를 위한 기계를 만드는 이정호 씨는 기계의 마음을 담는 최고의 장인입니다. 공작기계 전문기업 성산함 데코입니다. 원스톱으로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를 무인 생산하는 듀얼 MCT를 10개국의 자동차 업체에 수출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인데요. 전기차 배터리 보호 케이스는 정교한 제작 기술이 경쟁력. 20여 건의 특허는 40년 관록 엔지니어의 기술 열정에서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기계와 공구, 기구 장치를 갖다가 수입하던 시대였습니다. 조금만 우리도 노력하면은 기계를 국산화시켜서 되겠다. 1986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계를 갖다가 많이 개발했죠.
세계 인류 상품으로 인정받은 로터리 인덱스 머신은 자동차 제동 장치, 브레이크 캘리퍼를 대량 생산하는 복합 가공기입니다. 선반, 밀링, 드릴링 등 분류돼 있던 대여섯 단계 공정을 하나로 자동화한 획기적인 장비는 개발에만 10년이 걸렸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최적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이 많이 따르는 거죠. 1%의 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 제품의 성능을 4배로 높인 브레이크 장치는 기존 4개 부품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할 필요 없이 연비까지 개선해 대량 생산할 장비까지 만들었지만 상용화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분리해갖고 가공한 후 조립했는데 내부를 가공할 수 있는 장치와 기계를 갖다가 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변경하게 되는 거죠. 최적화된 이제 브레이크 장치를 개발했는데 이것이 상용화돼서 전 차에 골고루 적용됐으면 하는. 기계 진화의 건 꿈은 60만 장의 기술 자료와 설계 도면에 빼곡히 담겨 있는데요. 부지런히 갈고 닦은 기술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그의 소명입니다. 연구소에서 창작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40년 동안 하면서 겪었던 것을 항상 얘기해주고 같이 의논하고 저보다 더 아이디어가 좋은 걸 또 발굴해가 같이 이제 연구 개발하고 있는 중이죠. 경험이 워낙 많으시니까 저기 노하우 엄청 많이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완성도가 좀 많이 높은 저희 장비가 완성이 되는 느낌이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연구소에서 나온 기술을 기계에 접목하는 35년 숙련 기술인은 같은 꿈을 꾸는 동료. 기계와 세월을 맞바꾼 장인이지요. 소장님 대한민국 최고의 엔지니어 맞습니다. 설계의 최고의 엔지니어입니다. 예. 섬세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다 설계해서 다 참고해서 다 수정하고. 국산화를 시작으로 친환경 자동차에 특화된 장비로 공작기계의 역사를 써온 장인. 공작기계가 없으면 우리 일상 생활에 필요한 소비재 기계를 냉장고, 테레비, 자동차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산업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산업이지 않나. 기초가 튼튼한 기계를 생각하는 그의 진심이 첨단 기계공업의 내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입니다. 오늘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불이 난 통영의 한 초등학교를 둘러보고 학사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해당 초등학교가 내일까지 휴업하는 가운데 수업 일수에 차질이 없도록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초등학교 쓰레기장 주변에서 난 불로 학생과 학부모 등 5명이 다치고 17개 교실과 차량 19대를 태우면서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거제 장승포 해역 담치류에서 올해 처음으로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마비성 폐류 독소가 검출돼 해당 해역에 폐류 채취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비성 폐류 독소는 봄철에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폐류의 체내에 독성 성분이 축적돼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입니다.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민간 사업자에 대해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취소를 최종 통보했습니다. 창원시는 협상 결렬 사유가 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변경 요구를 민간 사업자가 철회했지만 이를 신뢰할 수 없어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5차 민간 사업자는 협상 결렬 사유를 해소했는데도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을 취소한 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창원이 최근 보도한 진해 웅동 레저단지 민간 사업자의 횡령 배임 의혹과 관련해 진해 의창 소멸어업인 조합이 웅동 민간 사업자와 경상남도 등을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진해 의창 소멸어업인 조합은 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민간 사업자의 횡령과 배임이 의심되는 240억 원대 금전 거래를 확인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웅동 민간 사업자인 진해 오션 리조트와 경상남도 감사위원장 등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거제시 장목면 딴섬 주변에서 1톤급 어선이
바위에 좌초됐습니다. 창원해경은 배에 타고 있던 60대 선장을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발생에 대비해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수고 경찰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2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치 추적 장치를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생성형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경남의 아름다움을 선보인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뮤직비디오의 모든 제작 과정을 AI가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까지 조회수 11만 회를 넘긴 뮤직비디오는 3월 개학과 개강을 맞아 청년들의 시작을 응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내일은 봄의 네 번째 절기 춘분인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반짝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창원의 아침 기온은 3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고요. 한낮에도 12도에 그치면서 예년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까지는 서부 내륙 곳곳으로 빗방울이나 눈이 조금 날리겠는데요. 오늘 내린 비의 양이 예상보다 많지는 않아서 건조함을 달래주기엔 역부족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거제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각종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3도, 창녕이 1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12도, 의령이 13도로 오늘보다 4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도, 거창이 영하 1도로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산청이 11도, 하동 1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금요일부터는 흐린 하늘에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막말로 인한 공천 취소와 거취 논란 등 정치인의 말 때문에 빚어지는 사달이 많은데요. 국민들이 일일이 농담의 여부와 발언의 진위를 따져가며 들을 수는 없습니다. 명심보감에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몸을 망치는 도끼다라고 했으며 성경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언어의 품격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요? 7시 뉴스 마칩니다. 뉴스는 뉴스7 경남입니다.